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과학관 출신의 이정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번 새로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지구와 태양이 인간에 좀 협조해서 알아서 딱 360일에 딱 한 바퀴씩 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구와 태양은 사람을 전혀 고민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달력이란 걸 만들어서 날짜를 일일이 세야 됐죠. 그런데요, 정말 웃긴 게 있어요. 탄달은 32일 아니면 30일입니다. 근데 2월 달은 28일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360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중간에 2월이 28일일까? 아니, 보면 31일, 30일이면 뭐가 숫자가 안 맞으면 마지막 달이 숫자가 안 맞는 걸 넣어야 될 텐데 왜 뜬금없이 2월이 28일이냐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옛날입니다. 저희 교회 자유 게시판에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스노빙고담 땡땡의 가족분들께. 땡땡은 저희 교회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모든 일에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노빙고담. 딱 이거 봐서 스노빙고담은 뭐예요? 바로 뒤에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돼 있잖아요. 스노빙고담은 해피 뉴 이어인가 보다. 그러니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상한 거예요. 보통 어떡합니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아니면 해피 홀리데이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보통 성탄절 인사 먼저 하고 새해 인사를 나중에 하잖아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고 새해는 1월 1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는 새해 인사를 먼저 하고 성탄절 인사를 뒤에 했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있습니다. 이 날짜예요. 이걸 올린 날짜가 1월 6일이었습니다.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새해 인사를 1월 6일 할 수 있죠. 2월까지도 새해 인사니까요. 근데 성탄절 인사를 1월 6일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12달 먼저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오에 있는 선교사님 가족이 올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제가 딱 가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월 7일이 성탄절이랍니다 라는 거예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은 1월 7일이 성탄절일까요? 2월 25일이 아니고. 이런 고민을 교회분들이 할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 정교의 얘기죠.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요즘 아이들은 잘 안 읽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반드시 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읽는 책이 딱 뻔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개봉사에서 나온 50권짜리 세계 소년소녀 문학전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빼놓은 없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전국의 똑똑한 아이들이 그 50권 똑같은 책을 읽었죠. 근데 저희가 독일을 유학 갔을 때 이 로빈슨 크루소를 다시 보면서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상륙을 하잖아요. 상륙해서 쭉 둘러봤더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오랫동안 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다가 나무 팻말을 세우고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곳에 1659년 9월 30일에 상륙하였다. 자기 상륙한 날짜를 쓴 거예요. 내가 언제 왔는지 잊어버릴 테니까. 그리고선 이어서 계속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 말뚝의 옆면에 매일 한 줄씩 그었다. 7일째에는 평소보다 2배 긴 줄을 그었으며 매달 1일에는 더 긴 줄을 그었다. 우린 두 번째 줄부터 이건 바로 달력이구나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 주와 달 그리고 횟수를 계산하였다라고 로빈슨 크루소는 썼습니다.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공간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오전, 오후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달력도 있어야 되고 휴대폰을 보면서 날짜를 확인하게 됩니다. 달력은 우리 삶의 기본적이란 거죠. 김광규 씨가 태양력에 대한 견해라는 멋진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1년이 365일이란 건 아무래도 너무 짧다.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엔,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아무래도 너무 짧다. 내게 할 힘이 있다면, 세월을 다스릴 힘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달력을 고쳐 3년에 한 번씩 새해가 오게 하겠다. 누가 이런 생각할까요?
주로 가정주부가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설날 자주 오고 추석 자주 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새해를 맞아야 한 사람은 위와 같이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1년이 365일이란 건 아무래도 너무 길다. 시작하던 일을 계속하기엔 계속하던 일을 끝내기엔 아무래도 너무 길다.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지구를 돌릴 뜻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힘을 합하여 1년에 3번씩 새해가 오도록 할 수 있다. 1년에 3번씩 새봄이 오도록 할 수 있다. 주로 누가 그랬을까요? 아이들이죠. 빨리 나이 먹고 싶고 세뱃돈 자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시가 김광규 선생님의 이 시는요. 많은 걸 이야기해 줍니다. 뭐가 있다면? 힘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뭘 고칠 수 있다? 달력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권력자들은 자기의 힘과 뜻으로 달력을 고쳐왔습니다. 그러면 달력에는 어떤 게 있나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있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란 것은 기본적으로 24시간입니다. 근거는 지구의 자전이 한 개의 근거가 되고 있죠. 하루의 길이는 일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매일 똑같이 돌아주지는 않거든요. 그게요. 하루가 평균적으로는 24시간이지만 24시간보다 짧을 때도 있고 24시간보다 길 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4시간일 뿐이죠. 하루에 16분씩 차이도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계를 갖다가 어떤 날은 16분 짧게 하고 어떤 16분 더 길게 하지는 않죠. 그냥 평균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엔 낮이 짧지만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언제 시작하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일출이 하루의 시작인 것이 있었어요. 이집트 고대 그리스는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괜찮았습니다. 또 일몰이 시작인 데도 있어요. 바빌로니아, 아라비아,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막 굶다가 저녁 되면 이제 해결돼서 먹고 그러잖아요. 또 정오가 시작되는 날도 있습니다. 고대 아랍인, 또 움브리아는 이탈리아 중부지방입니다. 가장 불편한 거였어요. 우리는 정오부터 하루를 시작하지 않잖아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그 정오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루 일당을 줍니까? 이틀 일당을 줍니까? 물론 정오는 계산하기는 제일 좋아요. 정오라는 건 뭐예요? 해가 가장 내 머리 위에 왔을 때가 정오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하지만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으면 하루 일당을 줘야 될지 이틀 일당을 줘야 될지 헷갈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일 하루의 시작으로 시작한 곳이 있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같은 동쪽 지방, 흔히 말하는 유럽 사람이 보기에 극동 지방이었죠.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쨌든 그 사이에 하루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표준기구도 지금 우리와 같은 0시에서 24시까지를 하루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축인묘 진사오시로 하루를 졌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 이런 식이었습니다. 1시간 좀 길이가 길기는 했죠. 그러면 일주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5일이 한 주일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세기 정말 좋거든요. 바빌로니아 또 후에는 7일이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달의 모양을 보니까 대략 4분지씩 따져본 거겠죠.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은 대개 열흘이 한 주일쯤 됐습니다.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달력도요 10일이었습니다.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혁명이 미터법과 십지법을 아주 쓰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달력을 만들어요. 달력 시작을 갖다가 의미가 있는 달력을 만듭니다. 지금 1월 1일은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세력들은 추분, 가을의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을 천문학적 의미가 있다고 그날을 첫날이라고 정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계절에 맞춰서 계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12달을 모두 30일씩 했어요. 그리고 끝에 5일 남는 5일을 쌍길로띠드라고 하는 축제일로 삼았죠. 물론 이 축제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축제였을 뿐이지 민중의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중들은 그들의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달력을 새로 만들면서 일주일 7일 주일을 10일 주일로 바꿨어요. 매달 3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교회가 싫어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헌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10일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손해죠. 또 민중들도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압제 시대에 하더라도 일요일 날
주일날 예배는 보장해줬습니다. 하루 쉬는 거였어요. 근데 혁명 세력이라 해가지고 앞뒤를 무너뜨렸다 해서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9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거예요. 더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프랑스 혁명이 무너지자마자 이 11주일 달력은 싹 사라지고 맙니다. 러시아는요,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소비에트 달력은 5일이 한 주일이었습니다. 5일이 한 주일이면 좋은 거 있잖아요. 4일이라고 하루 쉬고 역시 사회주의 나라는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생산성이 자본주의보다 높지 않았거든요. 저기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데 여기는 4일이라고 하루 쉬면 경쟁이 되지 않잖아요. 공장은 매일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쉬냐? 오부제를 취합니다. 왜 우리가 올림픽 때 자동차 오부제 하잖아요. 그렇듯 마찬가지로 사람도 오부제를 해가지고 1, 2, 3, 4, 5 번호를 주고서 너는 일요일에 쉬고 너는 이요일에 너는 3요일 너는 4요일에 쉬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쉬는 날이 달라요. 연애가 되지 않아요. 살아가는 두 사람이 쉬는 날이 다릅니다. 이러니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소비에트도 포기하고 말고요. 7일 일주일이 된 거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휴일을 늘려가는 식으로 토요일을 일요일 쉬고 지금은 일부 국가는 뭐 수요일 오전 쉬고 이런 시대에다가 우리도 주 4일 근무가 되면 수요일을 쉬게 될지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쉬게 될지 하지만 저는 수요일을 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4일을 연속 일해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이 되겠죠. 생산성이 너무 높아지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근무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근데 한 달은요 너무나 쉬웠어요. 왜냐하면 달의 모습이 매일 바뀌기 때문이죠. 이거 매일 압니다. 할머니들은요 오늘이 초사흘이지 초나흘이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달이 안 보이는 날도 있다는 게 단점이긴 했습니다. 25,000년 전에도요 이 달을 이용해서 달력이 있었습니다. 저기 크로마뇽인들은 69개의 점을 찍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뼈에다가 무늬를 새겨 넣는 거죠. 이게 69개의 점, 약 2달 동안의 달이 변하는 모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겠죠. 아, 우리 있잖아. 당신과 이날 요 달의 요 모습 있지. 요 모습 여기서 만나자고. 돌을 가지고 20개 갖고 올게. 너는 부싯돌을 갖다가 한 광주리 갖고 와. 이때 그날 바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25,000년 전이면.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는 인간들은 달력을 만들어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한 해는 쉽습니다. 하지 추분 동직을 알기 때문이죠. 해가 뜨는 걸 보는 거예요. 달이 해가 가장 북쪽에서 뜰 때가 하지고 가장 남쪽에서 뜰 때가 동지입니다. 그 중간에 있어가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죠. 사람들이 1년 정도의 개념은 나중엔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개념들은 다 천문학적인 느낌에서 천문학적인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이런 퀴즈를 받습니다. 지난 1000년에는 며칠이나 있었을까? 10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총 며칠이나 있었냐는 퀴즈가 나온 겁니다. 지오라는 잡지에 나왔어요. 이 잡지에 새천년 맞이 퀴즈 10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10문제를 다 맞추면 노트북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저희 지도 교수님도 노트북이 없을 때였어요. 저는 그 노트북을 받으면 금방 박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번 문제가 지난 1000년에는 며칠이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노트북을 30명한테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 독일 잡지였는데요. 독일에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수명도 안 될 것 같았어요. 당연히 이 답은 내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답을 틀렸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천문학적인 사실도 알고 있고 중세사도 알고 있는데 왜 이 문제를 틀렸지?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은 전국에 독일에 20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틀렸단 말이야. 자, 내가 왜 틀렸을까? 자, 10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은 모두 며칠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단순한 답은 36만 5천일이죠. 1000 곱하기 365. 여러분 이게 아닌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잖아요. 가장 또 많이 하실 분들은 36만 5,250일 6번을 고르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6번을 고릅니다. 일부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분이 1번을 찍고요. 근데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36만 5,247일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3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답은 36만 5,237이었어요. 열흘이 차이가 난 겁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윤년의 규칙하고 윤년의 규칙이 4년마다 한 번 윤년이야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윤년의 규칙과 이 윤년의 규칙이 생긴 유럽 중세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열이 틀렸을까? 정말 미칠 일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1년은 360일이니까 36만 5천일. 이게 아니잖아요. 4년마다 윤년이 있으니까 250일 더해야지 36만 5,250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582년에요. 새로 윤년의 규칙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그레고리오스 13세라는 교황께서 윤년의 규칙을 새로 바꾸어라. 4로 나눠지는 해는 윤년이야. 원래 그랬어요. 하지만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 윤년이 아니다. 그렇지만 400으로 나눠지는 해는 윤년이라는 규칙을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1700년, 1800년, 1900년 이런 건 100으로 나눠지니까 윤년이 아니에요. 2000년은 어떨까요? 100으로 나눠지지만 400으로 나누니까 윤년인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2000년 1월 1일 맞았잖아요. 그때 어떤 텔레비전 방송에서 2000년은 윤년이에요. 왜 윤년이에요? 400으로 나눠지니까 윤년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다. 다 뭐라고 들었어요? 4로 나눠지니까 윤년인 줄 알고 지냈죠. 하지만요, 2000년은요, 4로 나눠지니까 윤년이 아니라 400으로 나눠지니까 윤년이 해였어요. 다음 기회는 2400년에 옵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걸 지나갔단 말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사실 이 문제를 그 규칙에 따라서 해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6만 5천에다가 36만 2,520일까지 됐어요. 근데 윤년이 100으로 나눠지는 윤년이 아니잖아요. 이 열흘을 빼야 됩니다. 100으로 나눠지는 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00으로 해준다는 애는 다시 윤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1200년, 1600년, 2000년은 다시 윤년이니까 3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36만 5,243일이라는 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년의 규칙만 아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은요, 36만 5,243이라는 답을 썼을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규칙이 언제 생겼다 그랬어요? 1582년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00년, 1200년, 1300년 이런 해는 어떻게 돼요? 다 윤년입니다. 4로 나눠지는 해요. 100으로 나눠지니까. 하지만 1500년까지도 윤년이에요. 1600은 400으로 나눠지고 윤년입니다. 단지 1700, 1800, 1900년만 윤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윤년의 규칙에 적용을 받는 애는 3년, 1700, 1800, 1900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36만 5,250일에서 저 3일만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6만 5,247일입니다. 이게 제 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6만 5,237이란 거예요. 열흘이 차이가 났대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여기에도 또 그레고리오스 13세가 관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요걸 몰랐습니다. 그레고리오스 13세가 뭐라 그랬냐면 계절과 달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열흘을 없애라 그랬던 거예요.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은 10월 15일이다. 하지만 요일은 계속된다. 왜? 7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4일 목요일 다음에 15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의 달력을 보면 이렇게 돼요. 1일은 월요일, 화요일은 2일, 수요일은 3일, 목요일은 4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금요일은 5일, 토요일 6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달력은 그렇지 않았어요. 15일, 16일, 17일, 18, 19, 20, 30일 쭉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1582년 10월 로마의 달력인 거죠. 이 바로 열흘이 사라진 열흘입니다. 열흘을 빼라 할 때 이게 바로 열흘을 뺀 거예요. 도대체 왜 열흘을 빼라 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왜 그레고리오스 13세는 열흘을 빼라고 했을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절 계산법에 문제가 있어요. 부활절 계산법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되는데요. 이건 325년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전에 사셨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나중에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300년 다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살았는지 정확히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규칙을 정합니다. 어떻게 규칙을 정하냐면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온 첫 번째 일요일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3월 21일이 보통은 충분히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절은 3월 22일에서 4월 25일까지 한 달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어떨 땐 부활절 춥고 어떨 땐 부활절을 덥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달력상에는 지금 3월 22일이 충분인데 실제로 그 당시는 충분히 3월 1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이 너무 달력이 가버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이런 잘못된 건 얼른 시정해야 되잖아요. 달력을 규칙을 바꿀 때 부활절을 정확하기 위해서 충분히 일자를 원래 달력 말대로 맞춰야 돼요. 3월 10일 날 달력이 왔는데 3월 20일 날 달력이 오니까 안 되겠다. 열흘을 빼버리자 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열흘이 사라진 열흘인데 도대체 이 열흘을 왜 빼게 되었는가 합니다. 자, 이거 잠깐 살펴봅시다. 황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황도는 하늘을 위해서 태양의 이동 경로입니다. 실제로는 저렇지 않죠.
태양의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검봇을 보기에는 우리 주변을 태양이 돌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도는 길을 황도라 그랬습니다. 황도하고 지구의 적도면하고는요, 약 23.7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가 머리 위에 오래 뜨고 겨울에 비슷하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도 다 달라집니다. 황도를 따라 태양이 쭉 이동을 해요. 첫 번째 이동하면 그게 태양면과 지구 적도면과 황도면이 일치한 날이 충분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서 가장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지가 되고요. 다시 낮과 밤이 같은 날을 돌아가면 추분이 되고 가장 아래에 가면 동지가 되는 거죠. 잘 봅시다. 3월 20 며칠, 6월 20 며칠, 9월 20 며칠, 12월 20 며칠이에요. 3, 6, 9, 12월에 2월 20 며칠이잖아요. 이게 교회력하고 딱 일치합니다. 교회력에서 3월 25일은 마리아의 임신일을 예수와 부활절이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6월 24일은 세례 요한의 탄생일이고 9월 24일은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날이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랑 일치합니까? 대략 그 당시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어? 그러면 사자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축제를 감춰야 돼요. 어떻게 감춥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이교도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들의 명절은 춘분, 하지, 추분, 동지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차피 로마 사람들이 자기 명절 차릴 때 우리도 살짝 명절에 껴서 하면 되잖아. 하지만 우리 명절 때 이런 의미를 두겠어라고 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교회력은 실제 교회력이 아니라 로마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역이란 겁니다. 근데 로마 달력을 만들 때 11분 14초의 차이가 생깁니다. 기원전 46년의 일인데요. 로마의 달력은 언제나 1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정말 엉망진창인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혜들은요, 다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로마에서 온 건 하나도 없어요. 로마에서 온 건 딱 하나입니다. 아치형 구조 있죠. 아치형 구조만 로마에서 왔고 나머지는 다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로마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과학과는 멀었습니다. 달력도 엉망진창이었죠. 어떨 때는 평년이 10개월에 304일이었다가 어떨 때는 12개월에 350여 개월, 또 6년은 382일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6년만 하루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한 달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기원전 46년에는요. 1년이 445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재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재관에게 찾아갑니다. 재관님, 우리 애가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할 때 제가 이제 올해 말까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애를 결혼시키고 싶어요. 올해를 좀 한 두 달만 좀 밀어주시면 제가 현직일 때 애 결혼시키면서 정말 부주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딱 찔러 드립니다. 그걸 재관이 받아주고서 좋아, 두 달 후에 하지 이런 식이에요. 또 정부에서 나라 곳간이 비었어.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년 세금을 빨리 받아서 한 달 땡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으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뭔가 개혁이 필요했죠. 그때 개혁자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케이사라입니다. 율리우스 케이사라가 로마의 권력자가 되면서 율리우스력을 만들어요. 율리우스력은 저기 이집트의 달력을 도입하는 거죠. 이집트 정복해서 좋은 달력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고대 로마의 달력은요, 이런 식의 이름이었습니다. 1월이 마르티우스, 2월이 아프릴리스, 마이우스, 유니우스, 퀸틀리우스, 섹스틸리스,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야누아리우스, 페브리우스. 딱 봐도 여러분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달 이름에서. 마르티우스, 그리고 마치입니다. 이때 새해가 시작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3월에, 요즘에 3월이죠. 3월에 춘분이 있잖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만물이 소생하는 철이니까 새해로 적당할 때였죠. 그런데 이 이름을 영어로 바꿔보죠. 마르티우스 힘드니까. 요 이름 어때요? 마르티우스, 아프릴리스, 마이우스, 유니우스는 요즘으로 치면요. 마치, 에이프릴, 메이, 준입니다. september부터 데셈베르까지 뭐예요? 그냥 september 대문자만 쓰면 되겠네요. 야누아리우스, 페브리우스는 제뉴어리와 페브러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큰 달, 작은 달이 있잖아요. 첫날부터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비교됩니다. 마치부터 1월 1일부터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또 그다음부터 계속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이 왔죠. 2월이 제일 끝이었습니다. 29일이. 기원전 150년쯤 전에 로마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 새해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치부터.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11월부터 제뉴어리부터 새해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월 달부터 제뉴어리를 앞으로 땡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땡겨오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제뉴어리가 되고 2월 달 페브ruary, 3월 달에 마치 지금 같은 달의 배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가 율리우스 케이사리가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가 됐는데 권력자들은 자기 달력을 꼭 고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일이 있는 달, 퀸틀리우스, 원래 5번째 달이란 뜻이에요. 섹스틸리스, 식스 생각하십니다. 6번째 달이란 뜻이거든요. 퀸틀리스에 썼다가 자기의 이름인 뭘로요? 줄라이를 넣습니다. 율리우스잖아요. 이 얘기 안 했네요. 옥토버 있잖아요. 옥토버. 옥토퍼스, 문어입니다. 8개잖아요, 달이요. 데셈버, 데칼로그, 10계명, 10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화학하시는 분들은 셉, 옥트, 노베 그거 하면 7, 8, 90인지 잘 압니다. 근데 뒤로 밀렸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율리우스 시저의 다음에 율리우스 케이사르 다음에 황제가 누구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딱 황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율리우스도 자기 생일달을 갖다가 자기 이름 붙였어? 그럼 나도 내 생일달 내 이름 붙여야지. 그때 언제냐면 지금의 8월인 거예요. 거기다 아우구스투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의 달은 30일인데 자기의 달은 30일이에요. 작은 달도 기분이 나쁜 데다가 고대 로마에서는 짝수를 약간 불길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큰 달이 31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31일인 8월을 31일로 만들려니 어서 하루를 끌고 와야겠죠. 하루를 어디서 끌고 오는 게 좋을까요? 30일이나 30일인데 끌고 오면 뭔가 달력이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끌고 오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2월이죠. 페브ruary. 29일인데 어차피 29일, 31일과 30일이 아닌 딴 달이니까 여기서 하루를 끌고 와야겠다 생각합니다. 31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하루를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2월에 29일에서 하루를 땡겨가지고 8월에 30일에 더하면 31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2월은 28일이 되고 8월은 31일이 된 거죠. 근데 7, 8, 9가 연속 31일 세 달이 되니까 민중들이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싫잖아요. 큰 달 계속되면 월급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 8, 9가 워낙에 홀수가 큰 달이었는데 9월과 10월과 11, 12월을 맞바꿔요. 그래서 옛날에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7, 8월이 연속 2달이 큰 달이고 12월과 1월이 연속 2달이 큰 달이 돼버린 거죠. 과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권력자의 의지 때문이었던 거죠. 지금 제가 노트북을 못 받게 된 거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율리우스 케이사르가 달력을 만들 때요. 11분 14초를 무시했습니다. 율리우스 달력은 평년은 365일, 4년마다 오는 윤년은 366일로 계산했어요. 이거 어떻게 1년은 365.25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365.2422일입니다. 1년에 0.0078일, 단 11분 14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리우스가 이걸 몰랐냐? 알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달력을 만들 때, 11분 14초 뭐 대단하다 그래. 없다, 무시해버려 했던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시가 정복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11분 14초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빼 그랬어요. 근데 이 11분 14초 차이가 쭉 모이다 보니까 16세기에는 열흘이 돼버린 거죠. 1582년의 달력은 이렇게 됩니다. 10월의 달력은요. 3, 4, 5일 됐다가 6일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호텔 4일, 5일이 아니라 15일, 16일, 그 다음에 17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바로 이 열흘이 사라진 열흘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05년에 아까 우리 교회의 게시판에 써있잖아요. 이곳은 1월 7일이 성탄절이랍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1월 7일이 성탄절일까요? 러시아의 짜르와 정교회는 율리우스 달력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1919년 우리가 3.1 운동을 할 때야 그레고리역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46년부터 1582년까지 이미 열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도 1600년에는 율리우스나 그레고리역은 윤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었어요. 1700, 1800, 1900년만 율리우스에서는 윤년입니다. 3일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 달력은 13일이 늦어지게 된 거죠. 12월 15일 더하기 13일이면 1월 7일이 된 겁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그레고리역을 도입했으면 세상이 교회역도 옮겨가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옛날 것들 율리우스 달력을 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3일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그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10월 혁명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10월 혁명 퍼레이드를 11월에 합니다. 달력만 세계와 똑같이 맞춰 쓰고 자기의 기념일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2월 달이 28일일 이유는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요. 과학을 둘러싼 과학과 권력의 이중주 속에서 권력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